매일 정리 노트 보겠습니다. 기출문제가 중요합니다. 모든 과목. 보통 80%가 기출문제 지문 그대로 내라고 합니다. 근데 특별히 그 과목을 어렵게 내려면 70%만 기출문제 그대로 내고 나머지 30%는 새로운 유형을 냅니다. 공인중개사법이 작년에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16문제가 이 박스형 문제가 있고요. 그중에서 지문이 30%가 새로운 지문이었어요. 평소 기출문제 안 나왔던 지문이. 그럼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공인중개사법이 작년에 어려웠어요. 공법은 작년에 쉬웠죠. 거의 90%가 기출문제 지문에서 나왔으니까. 어쨌든 아무리 어렵게 내더라도 70%는 무조건 기출문제 이때까지 나왔던, 물론 5개 지문 똑같이는 안 나오고요. 이 5개 지문 중에서 섞어서 이때까지 나왔던 지문까지 섞어서 낸다고요. 최소 70%는 아무리 어렵게 내더라도. 기출문제가 가장 중요합니다. 이제 3, 4, 5에는 기출문제를 이제 열심히 해야 될 거고요. 아마 우리 또 이제 기출문제 책이 또 나올 겁니다. 자, 문제 보겠습니다. 1번 목적인데요. 이거는 시험에 21회 때 출제되고 아직까지 12년간 출제되지 않았다. 3번 공인중개사의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4번 그 전문성을 제고하고 1번 부동산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5번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는 걸 목적으로 한다고 돼 있죠. 우리 프린터 1번에 핵심 비교정리 프린터 1번에 동그라미 1번, 1번에 동그라미 2번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목적이고요.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목적은 시험에 나온 적 없습니다. 2번은 없지만 참고로 시험 보러 가기 전에 한번 읽어보라고 적어놓은 거예요. 마지막에 시험장에 가서는 이 프린터 2장짜리 이것만 가져가면 됩니다. 그 대신에 무슨 내용인지를 다 알고 있고 단지 숫자 같은 거 암기가 안 되는 것만 그때 보는 거 봐야 되겠죠. 무슨 말인지 모르면 이걸 봐도 2장 봐도 머리만 아파요. 그 내용을 알고 이제 암기하는 것만 2장 가져가면 된다고요. 1번에 2번이고 2번은 옳은 것은 했는데 1번 저당권 설정 양도 뭐 전부 다 중개상 권리에 해당됩니다. 저당권 설정하는 것, 양도하는 것, 말소하는 것 다 중개행위에 해당된다. 그래서 은행 대출 알선하고 돈 받아 먹어도 그건 중개보수에 해당된다. 많이 받아도 상관없다. 1번이 맞습니다. 이제 키워드가 있죠. 하다 보면 2번은 단 1회 영업성 없이 우연히 이런 말 들어가면 중개업 아니죠. 업이 되려면 불특정 다수와 계속 반복하거나 반복 의사가 있어야 되는데 단 한 번 우연히 어쩌다가 이렇게 했다면 중개업 아니죠. 직업적으로 하는 게 중개업입니다. 2번은 단 1회 이 말 들어가서 중개업 아니다. 3번은 외국법이 아니라 무슨 법이라고 했어요? 이 법에 의해서 자격을 취득해야 된다 했죠. 미국 자격증 따와도 우리나라에서 개업할 수 없다. 3번 외국법 X. 4번은 키워드가 있다고 풀다 보면 이제 기출문제 만자 때문에 틀렸으면 만. 법인에 소속된 공인중개사만, 즉 법인 회사에 취직한 공인중개사도 있을 수 있지만 개인개업공개사 밑에 취직할 수도 있죠. 개인중개업소 밑에. 만자 때문에 틀렸습니다. 4번은. 5번은 확인 설명 의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한다. 보조원은 계약서 작성, 확인 설명서 작성은 못하죠. 중개무는 못합니다. 물론 다 기출문제입니다. 이건 X입니다. 확인 설명하면 안 됩니다. 소속 중개보조원은. 소속 공인중개사는 확인 설명 계약서 작성할 의무는 없습니다. 소속 공인중개사도 의무는 없지만 할 수는 있죠. 소속 공인중개사는 계약서 작성할 수 있고 확인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더니만 저는 보조원 하시는 분이 실장이 저는 제가 계약서 다 적었는데요 이러더라고요. 진짜요? 이랬더니 제가 컴퓨터 입력 다 했는데요 이러더라고요. 입력해도 도장은 누가 찍어요? 사장이 찍기 때문에 그건 사장이 한 걸로 인정된다고. 사실 현업에서 컴퓨터 입력은 다 실장들이 해요. 보조원이. 그래도 책임은 누가 진다는 얘기. 도장 찍은 사람이 책임지는 거죠. 도장 찍은 사람이 한 걸로 인정된다고. 나중에 되면 무는 날 누가 입력했는지는 안 나타나잖아요. 그 지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시험에 나오면 보조원 손님 데리고 집 구경시키러 데려가면 손님이 도배는 깨끗합니까? 보일러는 잘 됩니까? 이런 거 물으면 저는 중개보조원이기 때문에 절대 대답할 수 한마디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야 돼, 시험에 나오면. 근데 현업에서 그랬다가는 재수 없다고 그럼 안 본다 하고 가버려요. 그냥 손님 뭐 안 가르쳐주면 그럼 볼 필요 없다고 간다고요. 그럼 사장한테 집 잘 봤냐 하는데 아니요 집에 갔는데 안 본다고 이러면 실장도 잘립니다. 그 사람 그것도 구경 못 시켰냐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말하는 걸 굉장히 현업에서 조심해야 돼요. 그 물으면 사실 실장도 모르는 걸 묻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확실하게 대답하지 말고 일단 보시고 사무소에 들어가면 사장님이 자세하게 알려드릴 겁니다. 브리핑 해드릴 겁니다. 일단 한번 보시고 말씀하시죠. 이렇게 하는 게 좋아요. 안 그러면 아예 보지도 않아요. 더럽다고 하면 안 보거든요. 도배가. 그렇다고 거짓말로 깨끗하다 하면 나중에 사기꾼아 이게 깨끗한 거냐, 깨끗하면 네가 살아라 이렇게 또 이야기한다고요. 그래서 말하기가 참 애매해요. 2번에 1번이고요. 3번은 이렇게 3번처럼 이런 박스형 문제가 16문제 나왔다고요. 32회 때. 중개상물에 해당하는 것 했는데 공장재단, 광업재단, 임목, 중개상물이고요. 니어는 이게 소위 권리금이죠. 권리금은 영업권리금, 바닥권리금, 시설권리금 이건 중개상물 아니다. 그 다음에 가압류된 토지,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전세권, 지상권, 분묘기지권 설정되어 있어도 사법상 제한만 될 뿐이고 거래 가능하고요. 모든 용도, 지역, 지구, 구역 다 중개상물에 해당된다 했습니다. 모든 지목, 양어장이든 목장용지든 주유소용지든 다 중개상물 됩니다. 단 개인 땅이라는 전제가 깔려있죠. 국가 소유라면 물론 안 되긴 합니다만 국가 소유다, 개인 땅이다 이런 말이 없으면 그는 가압류된 토지 중개상물 됩니다. 무허가 미등기 건물 리얼도 됩니다. 무허가 미등기 건물도 중개상물 된다. 답 3번입니다. 권리금만 중개상물이 아니네요. 이게 세보니까 이게 32회 시험이 원래대로 하면 오지선다행으로 나오면 200개 지문이 나와야 되잖아요. 200개. 1번이 5개 지문이면 다 합하면 200개 지문이 되잖아요. 40문제면. 근데 작년에 178개 지문밖에 안 됐어요. 오히려 200개 지문이 안 됐다고. 왜 이렇게 박스형 지금 박스에 4개밖에 안 들어있잖아요. 지금 5개 들어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페이지수는 오히려 뭐 많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어렵다고 이렇게 박스형 되어 있으면. 차라리 기억이 1번, 2번, 3번, 4번 다른 거 하나 5번 이렇게 되어 있으면 찾기 더 쉽다고요. 답 2번이고요. 4번입니다. 틀린 것은 했는데 답은 3번이죠. 3번. 3번인데 3번은 뭐 때문에 틀렸어요? 뒤에 등록증 때문에 틀렸죠. 기출문제 지문입니다. 자격증은 시도이사 맞는데 등록증은 등록관청이잖아요. 뿌린 자가 거두리라. 준 사람이 재교부합니다. 따라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틀린 거. 등록증은 등록관청이 재교부합니다. 자, 1번 지문처럼 국토부령으로 정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런 거 나오면 이걸 답으로 하지 마시라고요. 다 암기할 수 없으니까. 예, 자격증 등록증 교부는 국토부령이 맞긴 한데 암기할 필요 없고요. 2번 등록관청이 등록증 교부하고요. 3번이 답이고요. 자격증은 시도이사가, 등록증은 등록관청이 재교부해 줍니다. 그 다음에 3번이 답이고요. 4번 등록증을 교부한 관청은 그 사실을 협회에 통보해야 된다. 네, 협회에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합니다. 우리 프린터 25번에 동그라미 1번 밑줄 치시면 형광펜 색칠하면 25번에 1번. 지금 오늘 받았는데 프린터 벌써 뭐 벌겋게 한 거의 3분의 1은 체크된 것 같네요. 25번에 1번에 있죠. 25번에 1번에 보면 등록증을 교부한 경우에는 통보하는데 등록증 재교부하는 경우는 통보 안 됩니다. 교부할 때 한번 통보됐으면 재교부하는 거는 그 별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통보할 필요 없어요. 어차피 개업공개사 숫자가 변한 게 없잖아요. 재교부 원래 있던 개업공개사니까 처음에 교부할 때 통보하는 거는 개업공개사 1명 더 늘은 거잖아요. 숫자가.
그래서 협회에 통보해서 협회 전산망에서 관리합니다. 자, 그래서 공부를 너무 많이 하신 분 4번도 틀린 거 아닙니까? 다음 달 10일이라는 말 없으니까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계시던데 틀린 거 아닙니다. 만약에 다음 달 5일까지 7일까지 통보해야 된다 이렇게 쓰면 X죠. 통보하는 건 통보하는 거 맞잖아요. 근데 며칠까지 그게 포인트가 아니란 이야기예요. 너무 그래서 출제자가 의도하는 만큼만 알아야 되는데 너무 깊이 공부해서 떨어지는 분도 있어요. 출제자의 의도를 벗어나서 너무 깊이 해버리면 4번도 틀린 걸로 보일 수 있어요. 5번 자격증 재교부는 시도 조례가 정하는 수수료를 내고 우리 프린트 52번에 동그라미 2번. 근데 처음 자격증을 교부할 때는 수수료 안 낸다고 했죠? 4번에 동그라미 3번입니다. 그 다음에 5번입니다. 5번. 용어 정의와 관련해서 틀린 것은 했는데 5번. 1번 법인인 개업공개사의 소속공개사는 중개 업무를 할 수도 있고 보조할 수도 있죠. 보조만을 하는 자를 말한다 하면 X지만 보조할 수 있다 틀리만은 아니잖아요. 중개 업무도 할 수 있고. 이게 공인중개사법은 국어 시험도 아니고 말장난이 엄청나게 심해요. 그래서 너무 또 깊이 생각하다 보면 틀린다고요. 거래 당사자 사이에 2번 부동산에 관한 환매계약이 성립하도록 알선하는 행위도 중개행위에 해당된다. 예, 환매계약이 성립하도록 알선하는 것 중개에 해당되고요. 환매권도 중개상 권리다. 그러나 환매 그 자체는 즉 환매권 행사, 환매 그 자체는 환매권자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중개개입 여지가 없다. 환매 그 자체는. 다시 사는 거 그 자체는. 맞습니다. 2번. 3번. 부동산 컨설팅에 부수하여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부동산 중개행위. 반복적으로 이게 포인트죠. 반복적으로 했으면 중개업이다 아니다? 이라고요. 그 잡히니까 무등록 중개업자가 잡혀가니까 나는 컨설팅 위주로만 했는데요. 중개는 별로 몇 건 안 했는데요. 그 검사가 유도증명을 한 거죠. 그래 많이는 안 해도 그래도 좀 몇 건 하긴 했잖아. 그러니까 얘 조금 하긴 했는데요. 그럼 중개업 직업으로 했기 때문에 무등록 중개업자로 처벌받는다는 이야기예요. 주되는 뭔가 컨설팅이지만 (3번이) 답이고요. 중개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X. 자, 그 다음에 자격 취득 후 등록 안 하면 개업공개사 아니다. 4번. 맞죠? 등록을 해야 개업공개사죠. 5번 중개보조원이 개업공개사를 대신하여 특정 중개 업무를 수행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거래계약서에 중개보조원을 개업공개사로 기재해서는 안 된다. 맞습니다. 기출문제고요. 판례가 있는데 은평 뉴타운에서 서울에서 40억짜리를 중개를 하고 실장이 아마 몇 대 몇으로 먹기를 했나 봐요. 뭐 예를 들면 5대 5로 먹기를 했나 봐. 한 건 하면 예를 들면 지금 수도권에는 기본급이 있는데 비수도권 지역은 보통 실장들 그냥 자기가 한 거 몇 % 먹기로 이렇게 많이 해요. 기본급 없이. 이렇게 했는데 당장 계약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40억짜리. 그래서 하면 사장한테 중개보수 받은 거 50% 입금시켜야 돼. 이게 3억 받기로 했어요. 3억 받기로 했고 양도소득세가 지금처럼 양도소득세가 엄청나게 많으니까 안 팔라고 하니까 매수인이 양도소득세 부담하기로 했어요. 근데 지금도 투기과일지구 조정대상지역에서는 2주택이면 20%, 3주택이면 30% 중과세대잖아요. 최고 소율이 45%인데 그럼 최고 75%까지 내야 되고 75%의 지방소득세 10% 내야 되면 7.5% 내야 돼요. 그러면 최고 82.5%까지 부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국세청 홈페이지에 보면은 양도소득세 자동 계산기가 있어요. 그 3주택인 사람 저한테 세금 얼마냐고 묻는데 제가 어떻게 하냐고. 제가 세금 뭐 연구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세금 얼마냐 물어보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국세청 홈페이지 열어가지고 그 보면 취득시기, 양도시기, 3주택이냐 2주택이냐 뭐 그 다 입력하는 난이 있거든요. 그거 보고 물었어. 그거 뭐 물어가지고 계산해 보니까 3억 5천에 샀는데 3주택인데 지금
1년도 안 된 것 같네요. 1년 안에 팔려고 하니까 6억에 파니까 3주택인데 2억 5천 남았네. 2억 5천 남았는데 세금 떼고 나니까 한 7천만 원 남더라고요. 나머지 다 세금을 내야 되더라고요. 3주택이니까. 그 지금 못 파는 거예요. 그런데 급해서 지금 팔아야 될 사람들이 많잖아요. 일시적 2주택. 일시적 2주택이 비규제적은 3년 안에, 규제적인 경우는 1년 안에 팔아야 되죠. 그 지금 가격이 내려가고 있다고. 동탄에도 보니까 3억 떨어졌다더라고요. 제가 아는 세법 선생님 거기 사는데 3억 떨어졌대. 그 막 저번에 올랐다고 자랑시키길래 빨리 파세요 올랐으면 이랬더니만 결국 안 팔고 있었는데 3억 떨어졌다더라고. 지금 가격이 동탄에. 제가 봐도 그 동탄에 지금 지하철도 없거든요. 동탄 앞으로 GTX 뭐 생긴다고 하는데 동탄 지하철도 없고, 서동탄은 지하철이 가요. 근데 병점역에서. 근데 동동탄 지하철도 없고 광역버스 타고 나와야 돼. 서울이 가든 어디를 가든 엄청나게 불편해요. 근데 저는 왜 그렇게 집값이 비싼지 이해가 안 되던데, 어쨌든 지금 그렇게 떨어진 이유가 일시적 2주택, 그 다음에 종부세 급매물. 종부세 이거 6월 1일 안에 팔아야 되죠. 작년에 12월 달에 종부세 낸 사람들 전부 다 내년에는 더 나온다더라. 그게 충격받고 팔려고 한 사람이 좀 있더라고요. 제 주변에. 그래서 지금 집값이 당분간은 좀 내려갈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건 알 수는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신규 지금 이 마장 저거 뭡니까? 까라 이름도 너무 어려워가지고 모르겠네. 까라뽀센가 뭐 까라 뭔가 있던데 그 좀 싸긴 사는 것 같더라. 2억 6천 62제곱미터가 2억 6천 84제곱미터가 3억 8천이더라고요. 저기 레이크뷰 방값이 레이크뷰는 6억 9천인데 아마 제 생각에는 그 마장 거기 미분양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또 지켜봐야 되겠죠. 지금 특별분양 6일 남았다고 자꾸 저한테 하라고 문자는 오던데. 자, 그래서 이거 결론은 이렇게 해가지고 했는데, 세금을 잘못 세금을 이 실장이 설명한 것보다 세금 1억이 더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매수인이 3억 준다고 해놓고 네가 말한 것보다 세금 1억 더 나와서 세금 빼고 2억밖에 못 주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중개보조원이 무식하니까 용감하잖아요. 3억 준다 했으니까 다 달라고 소송한 거예요. 대법원까지 갔는데 한 푼도 못 받는다. 왜? 무등록 중개업자다. 왜냐면 중개사무소에서 출력을 해가지고 나왔어요. 계약서를. 출력해 나오니까 개업공개사 이름 적는 란이 있잖아요. 그 이름 적는 란에다가 사장 이름 적으면 사장 도장 받아야 되는데 사장 도장 가져가고 없잖아요. 직원 자기 이름을 적었어요. 자기 도장 찍어버렸어요. 그래서 중개보조원이 개업공개사라고 기재를 해버렸으니까 이 무등록 중개업자임이 명백하고, 무등록 중개업자는 보수 못 받는다. 판례가. 이것 때문에 판례 나온 거예요. 무등록 중개업자는 보수를 못 받고, 무등록 업자가 아니고 우연한 기회에 한두 번 중개하고 보수를 받기로 했다면 사회통념상 과다하지 않는 보수는 받아도 된다. 업자는 못 받습니다. 무등록 업자, 직업을 하는 사람은. 그냥 저 같으면 그냥 2억이라도 받았을 텐데 3억 받으려다 한 푼도 못 받았다고 소송비만 다 물어내게 됐어요. 몇 천만 원. 한 3천만 원 들죠. 대부분까지 가려면. 3번이 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입니다. 정책심의위원회 틀린 것은 했는데 답은 일단 3번이죠. 중개 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을 따라야 되는 게 아니라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을 따라야 된다고 했죠. 시도별로 자격증 난이도가 다르면 안 되니까. 보수는 주택의 경우 시도 조례로 정하니까 시도별로 달라도 돼요. 중개 보수는. 답은 3번이고 1번 위원장은 국토부 제1차관이고요. 2번은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 포함하여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합니다. 7명 이상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맞습니다. 3번이 답이고요. 4번은 영구, 용역, 감정한 경우 재척 사유에 해당된다 했죠. 배우자 이 어떤 자, 뭐 대리인이 어떤 자, 친족이 이었던 자, 이렇게 이행관계에 있는 사람은 재척사유, 회의에서 빠져야 되는 사유라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행한다. 맞죠? 호선된 자가
직무를 수행한다. 부위원장이 직무 수행한다. X.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수행합니다. 3번이 답이고요. 7번은 틀린 것은 했는데 답 1번입니다. 2개월 이내 자격증 교부하는 게 아니라 1개월 이내, 우리 프린트 45번의 1번 기출문제입니다. 2개월이 아니라 1개월 이내에 자격증을 교부합니다. 따로 여러분들이 집에서 예습 복습은 할 필요 없고 그 학원에서 하는 모든 강의는 만 다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90% 이상 합격합니다. 너무 예습 복습 혼자서 해야 된다. 막 옆에서 나중에 되면은 조언을 많이 합니다. 혼자서 공부해야 되지 학원 다닐 필요 없다. 이렇게 많이 하는 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은 물귀신 심리가 있거든요. 혼자 죽기는 억울해요. 그러니까 같이 데리고 죽으려고, 같이 떨어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고요. 그런 사람 말 들으면 안 된다고. 저도 어떤 여자가 물에 들어가서 저 잡고 죽이려고 해가 안 낮아가지고 죽을 뻔했어요. 그 어떻게 했냐면 물속으로 다시 다이빙가 들어가니까 놓더라고 손을. 그래가지고 물 먹이가지고 그냥 죽여가지고 끌고 나왔어요. 죽인 게 아니라 그냥 기절하게 만들어야 돼. 그 살아나가지고 힘이 있으면 뭐 잡고 안 나요. 같이 죽어야 돼. 물 빠지면. 그러니까 일단 물을 먹이가지고 힘을 얻게 만들어야 돼. 그래야 안 잡거든요. 안 그러면 꽉 잡고 같이 죽어야 둘이 같이 죽는다고요. 그 여러분들도 물귀신 말은 듣지 말라고, 수업 듣지 말라, 그냥 혼자서 정리해야 된다 이런 말 많이 해요. 누가요? 떨어진 분이, 합격하신 분이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혼자 죽기는 억울하니까 그 왜 자살하겠어요? 모텔에 모여가지고 자살을 같이 하고 하잖아요. 혼자 죽기는 너무 억울하고 외롭고 무섭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죽으면 덜 무서워요. 그러니까 자살도 같이 집단 자살을 하는 거예요. 그 어리석은 그런 조언에 절대 현혹되면 안 됩니다. 제가 빅데이터를 보면 끝까지 그냥 학원 모든 수업 다 듣는 분은 거의 다 합격합니다. 결론은 7번에 1번이고요. 2번 자격 취소되고 3년 안 지난 사람은 시험 못 본다. 맞고요. 우리 프린트 46번에 5번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3번 자격증 재교부는 교부한 시도의사에게 제출해야 되고요. 4번은 이 자격증 양도되어 빌려주는 걸 말하는 거. 5번은 공인중개사가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성명을 사용하여 중개물을 하게 한 경우 자격을 취소해야 된다. 성명 사용하게 하는 거하고 양도되어가 똑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주어가 공인중개사가 자기 성명 사용하게 한 건 자격 취소고요. 개업 공인중개사가 만약에 자기 성명 사용하게 한 건 그건 등록증 양도되어와 똑같습니다. 등록 취소입니다. 주어를 잘 봐야 돼. 공인중개사는 자격 취소, 개업 공인중개사는 등록 취소입니다. 답 1번이고요. 8번은 중개사상물에 해당하는 것은 답 4번입니다. 32회 기출문제입니다. 양의장이든 목장용직이든 전이든 답이든 대든 다 중개사상물 되고 모든 용도, 지역, 지구, 구역 다 되고요. 압류,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되어 있는 것, 전세권, 지상권, 지역권 설정되어 있는 것, 특수지역권 설정되어 있는 것, 법정지상권 성립되어 있는 것, 분묘기지권이 성립되어 있는 토지 다 중개사상물 됩니다. 거래만 가능하면 중개사상물 된다고요. 단 가격을 비싸게는 못 받을 수 있겠죠. 개발 제한구역이면 개발이 안 되니까 비싸게 팔 수는 없겠죠. 근데 거래 자체가 안 되는 건 아니니까 중개사상물 된다. 답 4번이고요. 1번 미채굴 강물 아니고요. 2번 권리금 중개사상물 아니고 3번 토지로부터 분리된 수목은 동산이라서 중개사상물이 아니고요. 5번은 이른바 대토권 중개사상물 아니라고 했고요. 9번 32회 기출문제입니다. 옳은 것은 기억, 보수 변경에 관한 사항 심의할 수 있는데 시도의사가 따라야 될 필요는 없죠. 기억 맞고요. 기출문제는 이렇게, 이게 기출문제 원형 그대로입니다. 이렇게 동그라미 기억이 아니고 그냥 기억, 니은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컴퓨터를 쳐보니까 이거 그냥 기억, 니은 치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잘못하면 뭐 영어로 나오고 이러더라고. 기억을 치면은. 그 동그라미 기억 저는 이렇게 만드는데 실제 시험에서는 동그라미 기억이 아니라 그냥 기억, 니은 이런 식으로 나와요. 기억 맞고, 니은은 위에는 위원장 1명 포함하여, 제외가 아니고 포함해서 7명 이상 11명 이내 맞고요. 디귿 위원장은 국토부 장관이 아니고 1차관입니다.
리얼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위원 중에서 호선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는 게 아니라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입니다. 호선은 상호 간에 선출되는 게 호선입니다. 국회의장은 국회의원 중에서 선출하잖아요. 그게 호선이라고 합니다. 우리 반장 선거하면 요 반 안에서 반원 중에서 선출하니까 그건 호선이죠. 1번이 답이고요. 10번 보조원은 확인 설명 의무가 있다. 32회 기출문제입니다. 보조원은 설명하면 안 됩니다. 중개 업무 하면 안 되죠. 계약서 작성해서도 안 되고 확인 설명해도 안 됩니다. 2번 소속 공인회사는 그 소속 개업공개사인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없다 했는데 있습니다. 그 소속 자기가 근무하는 회사에 임원 될 수 있잖아요. 자격증 있는 사람. 그 소속 개업공개사입니다. 다른 소속 개업공개사 밑에 가서 취직하는 건 안 되죠. 이중 소속은 안 되잖아요. 자기가 근무하는 회사에 임원은 될 수 있다고. 소속 공인회사. 물론 자격증 없는 사람도 임원 될 수 있죠. 3분의 1 이상만 공인회사이면 되죠. 임원 중에. 임원이나 사원 중에. 3번 외국인은 공인회사 될 수 없다. 될 수 있습니다. 외국 사람이 자격증 따면 공인회사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이 외국에 가서 자격증 따도 공인회사 아니라고 했죠. 4번이 답입니다. 옛날에 성실 정확하게 설명하지 않는 경우는 업무 정지했는데 지금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2014년도에 바뀌었습니다. 소속 공인회사가 설명을 안 해도 되는데 잘못 설명하면 자격 정지 사유에 해당이 됩니다. 19번 프린트 19번에 5번 19번에 5번 밑줄 치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23번에 맨 위에 동그라미 1번 프린트 23번에 동그라미 1번 개업공개사가 확인 설명하지 않거나 근거자료 제시 안 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소속 공개사가 잘못 설명하거나 근거자료 제시 안 하면 자격 정지. (32회) 기출문제인데요. 4번이 답입니다. 맞습니다. 4번. 5번 토지 이용 계획은 주거용 건축물 매매 계약 중개 의뢰를 받은 개업공개사가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됩니다. 우리 프린트 6번 핵심 비교 정리 프린트 6번에 동그라미 4번 토지 이용 계획 밑줄 쳐놨죠? 6번에 동그라미 4번 토지 이용 계획. 토지 이용 계획이 뭐냐면 지구 단위 계획 이런 게 토지 이용 계획이죠.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 해당되는지 여부. 선진국에서는 이런 식으로 개발 계획에 의해서 행위 제한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법률에 의해서 행위 제한을 하고 있죠. 법률에 의해서 용도, 지역, 지구, 구역에 의해서 행위 제한을 하고 있잖아요. 그 이명박이 아니고 이재명 후보가 뭐 4종 일반 주거지역을 새로 만든다 하죠. 지금 3종까지 있잖아요. 그럼 4종을 만들어 가지고 용적률을 더 높게 준다는 이야기 할 수 있도록. 용적률을 높게 하면은 삶의 질이 저하됩니까? 향상됩니까? 용적률을 높여주면 삶의 질이 향상된다? 저하된다? 저하되죠. 부피가 더 커지면 그만큼 통풍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안 좋아져요. 골바람이 와야 되는데 그 산에서 골바람이 내려오는데 너무 높은 건물이 있으면 막혀가지고 바람도 통과할 수 없고 안 좋다고요. 홍콩의 아파트 보니까 50층짜리 이런 거 있던데 우리나라도 지금 서울에 스카이라인 35층까지밖에 안 되는데 지금 서울시장이 해제해가지고 50층까지도 가능하도록 한다더라고요. 그런데 50층까지 가능해도 그렇다고 해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용적률을 더 높게 주는 건 아니에요. 용적률은 똑같다고요. 그럼 35층 지을 걸 50층을 지으면 그 대신에 건축 면적이 줄어들겠죠. 좀 더 여유가 생겼죠. 땅 여유가. 용적률은 똑같다고. 부피는 똑같다는 이야기예요. 지금 타워팰리스 이런 게 용적률은 1000%고 건폐율은 50%. 건폐율은 한 제일 건폐율은 50%까지 안 될 것 같은데 여기 지금 어쨌든 저기 레이크뷰 이게 용적률이 1000%더라고 여기에.
지금 아침에 차 대놓고 오다 보니까 지금 짓고 있던데 용적률이 1000%면 뭡니까? 84제곱미터짜리 분양받으면 즉 30평짜리 분양받았으면 나중에 자기 땅 지분은 몇 평이라는 얘기? 3평밖에 안 된다는 얘기죠. 용적률이 1000%니까 용적률이 100%라면 땅이 100평이면 그 건물 100평까지 지을 수 있는 게 용적률이잖아요. 부피를 100평 지을 수 있는 게 건폐율은 바닥 면적이고 바닥 면적. 자, 그래서 확인 설명해야 되는 거 기권, 가공, 상태, 환지세 같이 시작. 프린트 6번. 예, 기권, 가공, 상태, 환지세 한 번 더 시작. 동그라미 다 해놨잖아요. 지금 말한 대가리, 앞대가리. 기권, 가공, 상태, 환지세 한 번 더 시작.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그 강의 계획표 한번 보시고 강의가 지금 이제 다음 주부터는 진도가 많이 나갑니다. 다음 주부터. 첫 주에는 좀 시험에는 많이 안 나오고 어려운데 다음 주부터 일단은 왜냐하면 처음에 진도 천천히 나가다 막판에 그냥 200페이지씩 이렇게 나가기 싫어가지고 똑같이 나가니까 강의 계획표 보고 예습 복습은 하지 말고 어디까지 하는지 예습하고 싶으면 아침에 일찍 와가지고 그냥 책 페이지 펴놓는 게 그게 예습이 어디 시작할지 그거라도 펴놓는 게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